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20년 자동차 정비 기사 필답 기출 문제 중에서 제1회 필답 기출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제1회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와이퍼 키 오프 시 와이퍼가 작동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해놓고 다른 배선은 정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키를 와이퍼 스위치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퍼가 작동된다. 그 원인을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런 문제는 지금 처음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변 흡기 시스템에서 저속과 고속 시 흡기관의 길이 변화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요거는 관연도에도 흔히 나왔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엔진 타이밍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요 문제도 지금 처음 출제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처음 출제된 문제. 타이밍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타이밍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 살펴보는 거니까 제목만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대번호로 알 수 있는 6가지를 쓰십시오. 차대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 6가지를 쓰십시오. 네,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네, 이 문제도 나왔던 문제죠. 네, 관련도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여섯 번째, CVVT의 오버랩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맞게끔 설명하십시오. 네, 조건을 주어졌나 보죠. Constant Variable Valve Timing이라고 해가지고 밸브의 개폐 시기를 변화시키는 요것을 우리가 CVVT다라고 명칭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뭐뭐란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의 오일, 냉각수만을 탑재한 차량의 중량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거는 공차인 것 같은데요. 아주 단순한 문제였던 것 같고. 8번, 클러치가 단절되는 원인, 클러치가 끊어져 있는 원인,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는 원인, 요거를 찾는 거죠. 네. 아홉 번째, LPG의 과료 밸브를 설명하세요. 요 문제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8번 문제도 우리가 나왔던 문제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열 번째, 피스톤 링 이응 간극을 두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11번, 서모 밸브 스탯. 서모 밸브 고장 시 나타나는 현상. 서모 밸브 고장 시 나타나는 서모 밸브에 대한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3, 4개씩 되는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요. 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서모 스텝 밸브로 명칭을 고쳐서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다 이제 구두로 전해졌다 보니까 정확한 문제를 유추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째, 차량의 최저 지상고는 몇 cm 이상이냐? 네, 이거 11cm 이상이죠.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13번, 넘버원 TDC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네, 넘버원 TDC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 14번째, 도난 경보기 진입 모드 종류를 설명하십시오. 네,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15번째 문제, 연료 탱크의 구성 부품을 2개를 적으세요. 증발가스가 제어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계기판의 유량 게이지는 작동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나? 연료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들의 또 새로운 문제들을 살펴보면은요. 자, 1번 와이퍼 문제가 이제 새롭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네, 와이퍼 문제가 새로운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 타이밍도 새로운 문제죠. 타이밍도 새로 왔던 문제였고, 차대번호는 관연도, 요것도 관연도 문제. 이것도 다 관연도 문제들이죠. 관연도가 아니더라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서모스탯 밸브 고장 시 나타나는 현상, 요것도 우리가 관연도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최저 지상고도 관연도 문제, 넘버원 TDC도 특별하게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의 센서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것도 새로운 문제라고 보죠. 관연도 문제, 예, 그 다음에 정말 새로운 문제, 뉴 문제, 연료 탱크의 구성 부품 2가지를 적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한 4문제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의 비율을 따진다면 뭐 30% 정도 조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5문제 중에서 4문제니까 예, 한 26%, 새로운 문제가 한 26%가 새로운 문제에 해당이 됐고, 과거에 나왔던 테스트 문제들은 약, 그럼 몇 프로예요? 74%? 네, 74% 정도가 이제 관연도 문제에서 나왔다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뭐 암기를 하시거나 철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한 30에서 35점 정도는 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문제들의 뉘앙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하나 또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 와이퍼 키가 오프 시에 와이퍼가 작동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세요 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회로도를 좀 보셔서 회로도의 어떤 그 상황을 살펴봐야만 이 원인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전원 공급 라인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전원 공급에 퓨즈가 있고요.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되는데, 하나는 와이퍼 릴레이, 로우 릴레이가 있고, 레인 센서에 의한 와이퍼 릴레이가 또 있네요. 두 가지 릴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인 센서가 적용되어 있는 회로를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 분기가 하나는 일로 들어와서 로우 릴레이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 레인 센서의 어떤 그 IC 칩에서 모듈에서 릴레이를 작동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전원의 분기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전원 공급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듈에서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색깔을 조금 전선으로 갈까요? 점선. 이번에는 전선이 이렇게 선이 하나 와가지고 밑에서 전원 공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있는 요 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와이퍼 릴레이가 작동이 되는데, 네, 이렇게 작동이 돼서 로우 쪽으로 가가지고, 이 로우가 어디로 갑니까? 와이퍼 모터 로우로 들어가가지고요, 접지를 타고 내려가서 접지가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로우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이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키를 오프했단 말이죠. 여기 있는 키를 스위치를 오프했는데도 작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프했는데도 작동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스위치, 그죠? 와이퍼 스위치가 단락된 거죠. 배선이 오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와이퍼 스위치 불량, 또 와이퍼 스위치 배선 단락이라든지 와이퍼 스위치 불량,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볼 수가 또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는 요 릴레이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금 로우선만 설명해 드렸죠? 로우만 들어가는 거 맞죠? 이번에 하이 쪽을 한번 볼게요. 하이선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하이를 피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물론 이제 스위치도 있겠지만 요 선을 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선을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접지로 들어와서 와이퍼 작동되는데, 이 와이퍼 레인 센서 릴레이는 스위치를 안 걸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오네요. 전선이. 그죠? 전원이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친구들이 전기가 작동이 됐을 적에, 이 친구들을 지금 하이 쪽인데, 이 친구들이 릴레이가 작동되려면 여기서 레인 센서의 그 모듈에서
레인 센서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죠? 레인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라고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감지. 그죠? 그래서 이게 감지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뭐 릴레이가, 레인 센서 릴레이가 하이로 작동이 되면서 스위치를 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로 전기가 공급이 돼서 작동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량 센서의 불량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요 릴레이가 고착된 거죠. 그래서 와이퍼 릴레이 고장,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와이퍼 릴레이 중에서 레인 센서, 꼭 레인 센서라고 안 쓰셨어도 레인 센서 릴레이, 와이퍼 릴레이 뭐 이런 것들이 불량입니다 라고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점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퍼 키를 작동을 오프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이제 세 군데로 우리가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와이퍼 스위치의 단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와이퍼 릴레이, 레인 센서 릴레이의 불량 여부, 또 여기서는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레인 센서가 안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어디에 있을 텐데 다른 파트에 있나 보죠. 아무튼 레인 센서, 우량 센서, 레인 센서, 불량,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레인 센서를 적용한 이런 그 와이퍼 회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두 번째, 가변 흡기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이거 내전에도 풀어왔던 거니까요. 가변 흡기 시스템에서 저속과 고속 시 관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뭐예요? 원리는 뭡니까? 흡기다기 간에 가변 흡기 밸브를 통해서 밸브가 지금 닫혀 있을 때와 열려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닫혀 있을 적에는 저속이죠. 저속. 열렸을 적에는 고속인데, 이렇게 흡기관의 통로의 길이의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고속 시에는 공기의 흐름량을 빠르게 지름길로 보내가지고 흡입 효율을 높여주고, 저속 시에는 길게 돌려가지고 길이를 길게 해서 또 맞는 공기를 흡입해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흡기다기 간의 길이를 고속과 저속용 두 개의 통로로 분리해서 각각의 관의 직경과 길이를 부압이나 스텝 모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관 회전수에 맞게 변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속 영역에서 흡기관의 길이를 짧게 하고 공기를 빠르게 유입하고요. 저속 영역에서는 흡기관의 길이를 길게 해서 공기를 느리게 유입하고, 저속과 중속 토크 및 연비 향상에 도움이 좀 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변 흡기 시스템입니다. 공기 유량을 가변적으로 조절해서 RPM에 관계없이 고른 출력을 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관의 작동 여부, 고속 시에는 길이가 짧아지냐 길어지냐, 저속 시에는 길이가 짧아지냐 길어지냐, 고속 시에는 짧아지냐 길어지냐, 짧아진다 길어진다,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죠.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엔진 타이밍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2020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새로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엔진 타이밍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시오 했는데, 타이밍에 대한 이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 또는 두 개를 다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타이밍의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를 요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독관들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죠. 기계적인 타이밍, 캠축과 여기 있는 캠 샤프트의 스프라켓에 있는 요 마크점과 또 차체에 있는 마크점의 일치, 캠축의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 축에 또 마크가 있겠죠. 크랭크 축에 타이밍 마크, 타이밍의 마크,
요 마크가 있습니다. 예, 크랭크 축의 타임 마크를 이렇게 하면 1번과 4번에 있는 피스톤이 어디에 있다? 네, 상사점에 있다. 상사점에 위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캠축의 위치를 이렇게 마크를 맞추면 1번 실린더에 있는 흡배기 밸브가 어떻게 모두 어떻게 닫혀 있는 상황이 닫힘. 그래서 1번이 폭발을 유도할 수 있게끔 위치를 맞추는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인 크랭크축과 캠축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위치와 밸브의 열림과 닫힘의 위상을 조절해서 피스톤과 밸브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시기를 크랭크축, 캠축을 타이밍 벨트나 기어, 체인 등으로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점화 시기 타이밍이죠. 우리 그림에서도 많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에서는 보통 최대 폭발 압력이 그죠? 최대 폭발 압력이 ATDC 10에서 15도. 여기서는 12도로 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넓게 넓게 보면 10에서 15도 범위에서 최대 폭발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세팅시켜 놓은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불꽃의 시기는, 점화 시기는 어디 위치에서 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점화 시기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이런 점화 시기를 엔진의 부하에 따라서 또는 연료의 옥탄가에 따라서, 네, 세 번째 또 속도에 따라서, 엔진의 속도에 따라서 점화 시기는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좀 가지고 있지요.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점화 시기 타이밍이라는 친구를 이제 제목으로 해놓고서 엔진이 노킹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출력을 얻기 위한 스파크 플러그의 스파크가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 여기까지만 쓰셔도 충분하죠. 그래서 점화 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는 뭐 출력 부족, 엔진 부조 및 엔진 시동이 불량할 수 있다. 점화 시기는 엔진의 부하, 연료 옥탄가,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해야 하며, 최근 자동차의 컴퓨터는 각종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점화 시기를 어떻게 자동으로 조절을 되고 있다. 예, 이 두 개의 큰 타이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나온 이야기니까 요거를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